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의 특징, 얘는 타당성인데 얘는 실효성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미 시험 범위를 줬기 때문에 얘가 나왔을 때 최대한 이거 다시 막 올라가서 시간 끌지 않게 해놔야 돼. 여기까지. 지금 쌤이 봤을 때 유력한 건 1위 기술지문, 그리고 얘가 2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이때 타당성이란 법이 구성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의 밑줄 쳐놔. 그래서 타당성의 한 팀. 당다라당당당, 당다라당당당, 당당당당당. 타당성. 그 요즘에 후르츠 유튜브 뭐 그거 있던데요? 땅땅땅땅땅 뭐가 있던데? 탕으로 미안해요. 그래서 정당성, 타당성 할 때 당당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 더. 국민 얘기 나와도 타당성이야.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여기도 타당성이야.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이 제정된 경우는 타당성, 절차, 적법, 타당, 정당, 국민, 정의 나오면 다 지금 타당이지. 그죠? 그리고 27번, 너희는 지금 변형으로 보고 있나요? 혹시 그 앞에 원문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원래로 보고 있습니까? 원래로 좀 봐봐, 원래. 원래로 보시면 오른쪽 27번 바로 보세요. 27에 4번 보시면, 자,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다면,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겠네, 그 뒤에. 법이 추구하는 국민, 정의, 이런 거 나오면 다 당다라당당 타당성이라고 했잖아. 그 4번 적절하네? 타당성이 없다는 건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지금 뒤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27에 4번 나온 거 아니야. 됐죠? 다시 왼쪽 본문 보시면 이제 실효성.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 실효성은 강제력. 실질적인 효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강제력. 자, 실효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 더 세, 더 파워,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강제력, 실효성, 실제적, 힘, 이런 애들이 실효성. 그래서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 발휘. 하나만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 3개 밑줄. 시간, 사람, 장소. 자, 먼저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이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는데 밑줄 쳐놔.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7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별로 학생들이어서 관심 없겠죠? 근데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는요, 지금 상속세 폐지가 다들 관심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막 이런 지금 추진 중이야. 근데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말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집행이 되려면 이렇게 실효성과 타당성으로 땅땅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시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행일을 따로 뭐 6월부터다, 내년부터다 규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며칠? 20일. 20일이 지나면 자동 실행이 되는 거야. 자동. 그러니까 그 시행일로부터 시행일이래. 공포 소리.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지금 공포일 그리고 시행일 달라. 이 공포라는 것은 알리는 일이야. 그래서 알린 날짜를 기준으로 20일 경과하면 콜, 패스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이게 20일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니? 특별하게 날짜 틱 규정하지 않았을 때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 효력이 자동적 동그라미 발생한다.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여긴 당연한 얘기고,
자,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속세로 10%를 내래. 근데 이거 특별히 지금 이 10% 내라는 법에 대한 폐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상속세 폐지도 막 나왔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국법과 신법이 막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자,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법, 옛날 거 구법의 내용과 상충 동그라미. 상충이 뭐야? 뜻만 통하게 충돌하다. 충돌하다죠. 충돌하는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국법의 효력은 소멸. 필요 없어요. 국법의 효력은 소멸. 그러니까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상속세 폐지래. 그러면은 돈 안 내도 돼. 국법이 아직 폐지가 딱 정확하게 안 됐더라도 자, 법의 효력은 시행 후 동그라미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요. 법의 효력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제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 이미 상속세로 뭐 5천만 원 냈는데 뭐야 해봤자 이제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쌤도 하루 차이, 뭐 한 달 차이로 뭐가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되고 하는 것 맞게 최근에 막 겪었거든요. 성인이라 보니. 자, 좀만 더. 그러나 신법, 새로운 이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밑줄쳐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밑줄. 그래서 지금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딱 그냥 이 국법 무조건 없애라고 한 건 아니야. 아직 효력이 남아있어.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상속세 내야 되는 사람은 신법 따르면 되거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속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2012년도에 범죄를 저질러서 뭔가 월급을 내야 되는데 뭐 5년 효력이야. 근데 이제 2013년에 새로운 신법이 나왔어. 그러면 지금 이제 나 뭐 이제 안 해도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아직 그 국법 남아있지만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 담당 경찰 바뀌었으니 또는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 따라라. 이런 식으로 신법 소급 적용까지 얘기했어요. 여기는 뭐 오히려 심플하지 않을까요? 속인주의와 속죄주의 가자. 법의 인적 효력은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고요. 속인주의에 밑줄 치고 1번, 속죄주의에 밑줄 치고 2번. 실판만 봐. 기억나나요, 여러분? 속인주의는 지금 뜻만 통하게 얘기해봐.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속인주의는? 그 나라의 국적법을 따르는 거야. 속죄주의는 다른 나라 텍스트 된 걸로 한번 읽어보자. 자, 법의 인적 효력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죠. 먼저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밑줄 쳐 국적국의 법을 적용. 그 다음 속죄주의. 예시.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면 정작 다치고 뭐 뺏기고 뭐 살인당하고 막 이런 거는 저쪽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면 열받긴 하겠죠. 그쵸? 그래서 가로 열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여 문제. 한계가 있네. 뭔가 다른 나라의 영토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겠네.
뭐가 속인주의가. 그래서 한계가 드러나 있어요. 한계. 근데요, 이러한 한계는 뭐로 보완한다? 속지주의로 보완한대요.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밑줄 또는 물결줄,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자국법을 적용한다. 자국법을.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써요. 우리나라에서 잡아서 가둬버려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네. 자,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호호 하나 나온다. 주한 외교 사절의 내용. 주한 외교 사절 내용. 자, 여기서 지금 주한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한은요, 여기 주가 지금 머무를 주거든요. 머무를 주. 한이 이제 한국,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코리아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주한이고요. 외교사절이라는 건, 그러니까 외교관 말고 외교관의 그 가족이나 이제 그 관련인들까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외교사절이라는 거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교관 면책특권이라는 말이 제일 쉽게 와닿을 텐데,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꿈이보니 외교관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교관 면책특권의 좀 연장선인데요. 외교관의 가족 뭐 이런 사람들도 처벌을 하지 않는 거야. 예외. 자, 주한 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면책특권이 있고요. 밑줄 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요, 그 이태원 용산 그쪽에서, 너희 뭐 기억날까?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을까? 벨기에 대사관의 부인이 있었는데 완전 갑질하고 막 그 옷가게 가가지고 직원 폭행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경찰서에 나와달라고 해도 나 안 나갈게요 해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 또는 문제는 밝혀질 수 있지만, 혹은 막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는 있지만 당장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가둘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주한외교사절 이 면책특권 때문에. 그래서 속지주의, 속인주의 할 것 없이 당연히 법을 지켜야겠지만은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중국 위에 파견한 우리나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기분이 나쁘군요. 이제 안 보낼게요. 막 이런 식으로 나라 간에 좀 이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끝났어. 법의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 영해는 바다해, 영공은 빌공, 하늘, 바다, 땅 할 것 없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근데 이건 거의 이제 끝물에 나왔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막 클로즈업을 해서 문제 낼 일은 없고요. 이 문제도 크게 두 가지 대비. 너희가 타당성이나 정당성 관련한 내용일치 문제인 27번 같은 애들은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28, 29요. 해보세요. 28 같은 문제 하나. 만약 얘가 주체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속지주의